은길씨의 책갈피. 이 시간은 세월에 지지 않고 나이에 밀리지 않고 당당한 자신으로 살아가려는 유인경 기자의 글 몇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편 질투심은 어디 갔을까? 백설공주의 새엄마가 50대였다면 공주를 질투하지 않았겠지? 내 자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갈수록 착해지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불우이웃을 돌보거나 월급의 반 이상을 기부해서가 아니다. 벼락 맞대 큰 고통을 겪은 후 종교적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다. 오로지 차곡차곡 늘어가는 나이 덕분이다. 나이가 들어가니 타인에 대한 질투심이나 분노가 줄어든다. 마치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듯 머리카락이 점차 빠지듯 내 마음속의 질투심과 타인에 대한 원망이 희석되고 줄어드는 것을 실감한다. 그렇다고 내가 평소에 질투의 화신은 아니었다. 남편이 외박을 해도 초등학교 여자 동창과 히덕거리며 통화를 하거나 술 마시고 노래방을 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물론 이렇게 평균치에 비하면 약한 편이긴 해도 수시로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에 대해서도 대놓고 혹은 은근히 질투심을 불태우기는 했지만 한 친구가 박사 학위를 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학사인 내 입에선 축하와 축복보다는 비아냥거리는 말이 먼저 나왔다. 그래, 뭐든 꾸준히 하면 결국 원하는 걸 얻는구나. 걔 학교 다닐 때 성적 별로였잖아. 우리 취직할 때 직장 못 구해서 대학원에 진학한 거잖아. 근데 요즘 박사가 하도 많아 넘친다는데 어디 자리를 구했다니? 걱정이다 얘. 다른 친구가 변호사와 결혼했을 때도 비슷했다. 근데 어쩜 남자 얼굴이 저렇게 작니? 아무개가 햇님이면 신랑은 달님 수준이다. 그리고 혹시 그 남자 아무개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신혼집 아파트도 친정에서 사줬다며? 뭐 돈 때문이라고 해도 사랑하고 해로하면 그만이지만. 이제야 고백을 하지만 전여옥 전 의원도 내 질투의 대상이었다. 그가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펴냈을 때 당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지금이야 표절 판정을 받아 신뢰도가 추락하긴 했지만 나도 비슷한 무렵에 첫 책 내 인생 내가 연출하며 산다를 냈는데 제법 잘 팔린 편인데도 전여옥 씨 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객관적으로 평가한 책의 내용과 필력, 영향력을 떠나 내 또래이자 내 친구의 친구인 그의 책이 내 책보다 잘 팔리는 게 배 아픈 건 사실이었다. 방송인 백지연 씨도 내 질투의 대상 중 하나였다. 나와 별로 친분이 없는데 언젠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내 비위에 거슬렸다. 제가 너무 도도하고 차가워 보여 어릴 때부터 별명이 얼음공주였어요. 난 그가 소수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닮고 싶은 여성에서 한 번 1위를 한 것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훈장처럼 내세우는 것도 못마땅했다. 여대생이 가장 닮고 싶은 여성이 앵커우먼인 것은 너무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게다가 해마다 김주아 등으로 당시 유명한 앵커우먼으로 바뀌는데 말이다. 얼음공주가 어떻게 별명이야? 우리가 차갑고 도도한 친구를 보면 그냥 싸가지 없다고 하지 얼음공주님이라고 부르나? 그리고 너무 태도가 가식적인 것 같아. 대부분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 혼자 구시렁거리는 정도인데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 언젠가 내가 저 여자 얼굴이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니? 성형한 티가 너무 난다 라고 하자 딸아이가 매섭게 한마디 했다. 엄마, 질투하는구나?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데 훨씬 젊고 예뻐 보이니까. 엄마는 매일 출근해야 해서 주름 제거 수술도 못 받는데 말이야. 절대 아니다 라고 하기엔 딸아이가 전곡을 찔렀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질투심이 희석되고 줄어들고
심지어 축복의 말까지 나온다. 진심이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내가 보기에 질투심이 솟구칠 만한 존재여도 그 이면에 그만큼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뭔가를 이룬 이들은 우리가 몰라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대가를 치렀다. 아니면 전생의 나라를 구했거나. 몇 년 전에 내 친구가 요식업계의 대부와 재혼했다. 그 친구는 이혼 후 딸 하나를 키우며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았는데 재혼한 남편은 유명인사에 재력도 엄청났다. 특급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최고급 수입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1년에 3분의 1 이상은 음식 연구와 시장 조사를 위해 해외여행을 한다. 예전에 철없는 나였다면 돈만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닐 텐데 재혼 사모난 이들은 또 금방 헤어진다던데 하며 구시렁거렸겠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고 야무진 성품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중년 이후에 정말 경제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길 바랬다. 또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니 나를 공짜로 먹여줄 거라는 유치찬란한 생각에 흐뭇해하기까지 했다. 그 친구 커플은 완전 원앙 부부로 잘 살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내 친구 김영미가 연합뉴스에 이사가 되었을 때도 그랬다. 나는 겨우 부국장인데 그 친구는 국장도 여러 부처에서 한 후에 이사로 승진했다. 물론 나는 3년 넘게 직장을 쉬며 아이를 키워 근무기간도 짧고 그와 나는 같은 신문사도 아니지만 친구의 승승장구가 부러운 건 사실이다. 그런데 진심으로 질투가 아닌 축하와 덕담을 보냈다. 그 친구는 나보다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리더십이 탁월하며 업무 추진력도 뛰어나다. 이사가 아니라 사장이 됐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 친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사로 진급하며 품격에 맞는 옷을 구입하느라 전에 입던 옷을 내게 나눠주기도 하니 더 좋다. 후배들도 그렇다. 예전엔 너무 예쁘고 유능한 후배들에게도 약간의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는데 요즘은 조카나 딸만큼 차이가 나서 진심으로 다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백설공주 새엄마가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묻던 질투의 거울이 깨져버렸다. 아마도 백설공주의 계모는 분명 30대나 40대였을 게다. 50대라면 절대 그러한 무모한 질투심에 불타 파멸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공주와 잘 지내 왕의 신뢰를 얻어 더 많은 보석과 드레스를 챙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즘 나는 주변 사람들의 성공과 행운에 배 아파하고 질투하는 대신에 어머 정말 잘됐다. 당연히 그럴만하지. 진심으로 축하해요. 등의 말을 한다. 그러다 보니 흥, 피, 채 하며 입술꽁지가 뺑덩어멈처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입꼬리가 올라가 훨씬 밝고 자연스럽고 예쁜 인매와 이미지를 갖게 됐다. 질투심을 버리고 난 착한 마음과 예쁜 얼굴을 갖게 됐다고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50년이 걸린 게 문제이긴 하지만 제2편 없어서 행복하다. 지나친 복부지방, 식을 줄 모르는 식욕, 넘치는 고민과 걱정도 모두 없어질 수 있다면 곰곰 생각해보면 날 괴롭히는 것은 대부분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이다. 지나치게 많은 복부의 지방, 몸이 아플 때도 절대 식을 줄 모르는 넘치는 식욕, 항상 1인분을 초과하는 걱정과 고민거리, 혀를 깨물어야 할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수다, 문방용품이나 가방에 대한 과도한 애착, 습관적으로 하는 수많은 식사 약속, 그리고 여전히 줄지 않는 은행 대출금, 대출 얻어 집을 마련한 뒤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오르는 혈압.
반면 내게 부족한 것들 혹은 가지지 못한 것들은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나는 술과 담배를 전혀 못하고 골프나 고스톱을 비롯한 잡기도 안 한다. 술과 골프를 못하면 심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기에 사교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지난 50년간 풍성한 인간관계를 맺어왔다. 그래서 나는 신재민 전 차관처럼 시사지 편집장을 지냈지만 룸살롱과 골프 접대를 안 받았고 너무 부티나게 생겼는지 촌지도 주지 않아 무사하다. 가정부 도우미를 의심해 여행 갈 때마다 폐물을 은행 금고에 맡기고 집에 도둑이 들까봐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많은데 난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 주식도 하나 없어 주식이 요동칠 때마다 낭패를 본 이들이 측은하긴 해도 속으로는 나는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 흔한 운전면허도 없다. 친구들이 멋진 자가용을 사서 자랑할 때나 눈비 오는 날 택시를 외치거나 지하철역으로 달려갈 때 잠시 이제라도 운전면허를 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운전면허를 따지 않은 걸 후회한 적은 없다. 주의 산만한 성격이라 분명히 사고를 낼 것 같고 이젠 다들 자가용이 있어서 누구 차를 얻어 타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차를 선택해 타주느냐로 상황이 달라졌다. 언젠가 문정희 시인과 점심 식사를 했다. 수다가 한창 무르익어 절정에 달했을 즈음 선생님은 시계를 보더니 나 가야 해. 황인숙 시인과 약속이 있어 라고 하셨다. 어머, 지금 막 재미있는 내용이 진행되는데 전화하셔서 조금 늦겠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니까 안 돼. 황인숙 씨는 휴대폰이 없어. 지금 약속 장소로 가고 있을 텐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 라고 하며 떠나셨다. 아날로그의 대명사인 시를 쓰는 시인에게 휴대폰이 없는 것이 참 자연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주도권은 가진 자가 아니라 안 가진 자에게 있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신문사의 행사 알파레이디 리더십에서 2011년 에드머니에 재윤경 이사가 강의를 했다. 부지런히 일만 하느라 정작 돈에는 무심한 알파걸들을 위한 재테크에 대한 강의를 부탁했다. 나는 막연히 알뜰살뜰 모은 월급 이런 곳에 투자하면 안전하다나 3년 만에 1억 만들기 등의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다. 그런데 재윤경 이사는 돈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인생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지극히 속물적인 나의 머리와 가슴을 두드렸다. 50이 넘은 내게도 강한 충격을 준 메시지는 욕구의 거품을 걷어내라는 말이었다. 괜한 허기증에 필요도 없는 물건을 잔뜩 사들이고 그걸 처치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흉한 쓰레기만 만든다는 것이다. 일단 돈을 벌면 부의 상징으로 큰 집, 커다란 냉장고, 대형 자동차와 명품 핸드백을 사들이는데 그걸 유지하고 자랑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든다. 과시욕과 허기증 탓이다. 나도 대형마트에 가면 세일한다는 이유로 당장 먹지도 않을 식품을 잔뜩 사들인다. 마치 끼니마다 먹을 듯 냉장육을 사놓고는 결국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미라 형태가 될 때까지 안 먹는 경우도 많다. 신선한 냉장육을 조금만 구입하거나 비교적 저렴한 냉동육을 사면 될 것을. 홈쇼핑에서 주문 임박 최고의 구성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귀신에 홀린 듯 전화기를 두드려 사들인 후 후회한 각종 운동기구와 안마기, 속옷은 또 얼마나 많은가. 또 옷 색깔에 맞춰 다른 빛깔의 핸드백을 구입한 후에 매일 핸드백을 바꿔두느라 수시로 지갑이나 수첩, 휴대폰을 빠뜨려 당황하는 게 나의 과욕이 만드는 스트레스다. 미국에서는 온갖 잣동산의 물건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가정정리사가 인기란다. 쓰레기 소굴 같은 집을 정리해 정돈해놓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고객들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한단다. 그런데 그 가정정리사의 비결은 닥치는 대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이란다. 그래도 주인은 도대체 무슨 물건이 없어졌는지도 모른다니 남의 일 같지 않다. 몇 년 전 프랑스 출장 때 일이 생각났다. 에어프랑스의 고질적인 충격 서비스로 내 짐 가방이 우리 일행이 내리는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 가방엔 옷, 화장품, 읽을 책, 각종 생필품이 들어있었다. 내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엔 지갑과 여권, 수첩과 필기구뿐. 일행과 즉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야 해서 주소를 적어두고 돌아왔다. 가방은 3일 후에야 도착했다. 그 사이 속옷과 양말만 사고 기초 화장품은 동료에게 빌려 쓰고 지냈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겨우 사흘이지만 매일 겉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냄새는 나지 않았고, 내 착각일지라도 화장과 머리 드라이를 안 하니 오히려 청순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짐이 없으니 마음도 가벼웠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는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프로방스 지방의 자연을 즐겼다. 또 프랑스 텔레비전은 정말 재미없고 읽을 책도 없으니 밤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나 수첩에 뭔가 끼적거리며 결핍의 철학이란 이론이 맞는 말임을 알았다. 의외의 상황, 뭔가 불편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사고력도 깊어지는 것이다. 재은경 이사는 나의 노후 문제 고민도 해결해줬다. 신문이나 잡지마다 강조하는 것이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는 60대에 은퇴하고 나서도 현금 10억은 있어야 하며 40여 년을 연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 후에 남은 것은 달랑 집 한 채일 뿐이고 딸아이가 결혼할 때 비용이 얼마 들지도 모르고 통장의 잔고는 빈약한데 10억 원이라는 현금이 있어야 한다니 지금부터 공포스럽고 두렵다. 그러나 재은경 이사는 국민연금도 있고 60세 이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비경제인으로만 살지는 않을 테니 절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했다. 무엇보다 저금이나 보험에 투자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무엇 하고 싶은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존재감을 확인받고 사회에 공헌하며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고령화 사회에선 분명히 노인들을 위한 혹은 노인들끼리 소통하는 일자리나 어떤 게 있을 게다. 그날 집에 돌아와 둘러보니 정말 필요 없는 것 투성이었다. 식기세척기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오븐에 빵을 구워본 기억도 없으며 이미 읽은 책 가운데 다시 안 볼 책도 수두룩하고 살 빠짐에 입겠다고 안 버린 젊은 시절의 옷, 울적할 때마다 구입한 싸구려 구두, 심지어 가풍이 엄격하고 격조 있는 집안에 시집가면 사용할까 싶어 처녀 시절에 구입해둔 고급 다기와 엄마가 마련해준 12인용 식기세트는 이사할 때마다 몇 개씩 깨지기만 했지 사용한 적이 없다. 지난 몇 년간 사용하지 않은 옷, 물건, 가구만 다 버려도 집안이 쾌적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다 소파에 들어 누워 드라마에 넋이 빠진 남편을 보며 생각한다. 저 사람도 별로 사용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과부들이 더 장수한다는데. 제3편 늙어가는 남편과 잘 지내기. 무심한 오촌 당숙에서 수다쟁이 사촌 언니, 철부지 막내 아들까지 다이내믹한 남편의 변신, 고맙지 아니한가? 외국의 한 잡지에 50년을 해로한 부부가 소개됐다. 비결을 물었더니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 여러 명의 남자와 살았기 때문이죠. 열정적인 연인, 일에 몰두하는 냉철한 직장인, 자기 사업을 시작한 개척자, 가정적으로 변한 중년, 그리고 공동의 취미를 나누는 친구가 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편이 다양한 모습을 보였기에 50년을 한 남자와 살아도 전혀 지루할 틈이 없이 살았답니다. 그 부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지만 나도 남편의 다양한 모습과 변화를 절감하고 있다. 나이 들면서 남편이 자꾸 변해가기 때문이다. 세월에 따라 청년에서 영감으로 변하는 외모상의 변화는 이해하겠는데 태도와 감성의 변화는 좀 당혹스럽다. 아니, 저러면 안 되지. 그 사람 잘못한 게 아닌데 참. 역시 김은숙 작가는 날 실망시키지 않는다니까. 저 맛깔스러운 대사를 좀 봐.
요즘 남편이 드라마를 보면서 중얼거리는 말들이다.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사람들과 직접 교감을 나누듯 자꾸 구시렁거린다. 심지어 슬픈 상황에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도 한다. 27년 가까운 결혼생활 가운데 하품할 때 저절로 나오는 눈물 외엔 남편의 눈물을 본 적 별로 없는데 요즘엔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본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나는 가수다 등에서 가수들이 감미로운 추억의 노래를 열창할 때 역시 눈에 눈물이 맺힌다. 남편은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다. 나와 가정생활에 대해 무관심, 무반응, 무뚝뚝, 무대책 등 사물을 철학으로 신봉하던 남자다. 평소에 말도 별로 없고 내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고 텔레비전도 뉴스나 스포츠 중계만 보고 내가 곁에 있을 때는 그나마 선신 쓰듯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던 사람이 50이 넘더니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사극은 물론 멜로드라마, 주말극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보다가 50대 중반에 이르러 드라마 주인공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경지에 이르렀다.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남편을 보면 결혼 초에 내가 드라마를 챙겨볼 때마다 한심하게 저런 걸 왜 보나? 다 허구인데. 드라마 말고 야구나 보자 하며 채널을 돌리던 인물과 동일인인지 의심스럽다. 드라마에 대한 몰입도만큼 충격적인 변화는 남편이 장보기를 즐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창거리가 떨어졌다 해도 그냥 동네 슈퍼에서 배달시켜. 아, 귀찮아. 그냥 없는 대로 살자. 등으로 일관해 내 부하를 도두던 사람이 말이다. 운전을 못하는 내가 애거얼복걸하면 마치 억지로 끌려가듯 따라갔고 장을 볼 때도 침묵 시위를 하거나 그건 살 필요 없다 라는 말만 하더니 요즘은 마트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창거리부터 척척 고르고 할인 코너에 가서 이거 저거 살피기도 하고 심지어 혼자 직접 장을 보기도 한다. 동네에 매우 싼 채소 가게를 발견한 후에는 수시로 나물과 채소류를 사갖고 온다. 대견하고 고맙기보다는 적응이 잘 되지 않는다. 내 생일은커녕 몇 살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내가 아파도 무관심한 남편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화를 내며 일방적인 모노드라마도 많이 연출했다. 하지만 울고불고 화를 내도 안 변하기에 나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생각을 바꿨다. 애틋한 남편이 아니라 피차 서먹서먹한 오촌 당숙처럼 지내기로 말이다. 오면 왔나보다, 가면 갔나보다, 외박을 하면 하나보다, 그래도 사고를 당한 게 아니니 경찰에서 연락이 안 오겠지라고 다독이며 살았다. 서로 별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 싸울 일도 없었다. 우리 부부의 대화는 그저 딸아이에 관한 것, 혹은 뉴스에 나오는 다른 세상 이야기뿐이었다. 정치 이야기, 재벌들의 상속 문제, 스티브 잡스 이후의 애플사의 문제 등 그야말로 모처럼 만난 오촌 당숙과 세간의 관심사를 나누는 분위기였다. 그 남편이 50고개를 넘더니 오촌 당숙에서 사촌 언니로 변했다. 남성들은 중년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 여성적인 면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괜히 센티멘탈해지기도 하고 서정적인 감성이 풍부해지고 수다스러워진단다. 남편이 집 근처에 살며 교류가 잦은 사촌 언니처럼 내 곁에 앉아서 드라마에 심취해 줄거리나 출연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마트보다는 무슨 슈퍼가 채소가 싱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다. 또 전에는 보약을 줘도 관심도 없더니 요즘은 유통기간이 지난 온갖 비타민과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이러다가 곧 뜨개질도 하고 십자수도 놓는 건 아닐까 걱정스럽다. 문제는 나의 변화다. 결혼 초에는 남편과의 대화가 너무 간절했는데 요즘은 남편이 뭘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귀찮다. 드라마를 봐도 줄거리에 감동하고 감정이입이 되기보다 내 또래 중년 여배우의 옷이나
최근 성형수술로 리모델링한 얼굴 등에 관심이 간다. 드라마보다 뉴스 프로그램이 더 흥미진진하다. 장 보는 건 역시 귀찮다. 나 역시 보통 여성이어서 중년이 되자 남성 호르몬이 펑펑 샘솟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행동은 공격적이 되고 남자들보다 여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 그래도 가족인데 마냥 무시할 수 없지 않은가? 사촌 언니와 잘 지내려면 언니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남편이 아니라 내가 늦게 들어와 챙겨보지 못한 드라마의 줄거리를 남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볼 때는 남편이 잘 모르는 조연 배우들에 대해 설명도 해준다. 귀에 거슬리긴 하지만 남편이 드라마를 보면서 중얼거려도 그러려니 한다. 그리고 자꾸 말을 거는 것이 귀찮아서 개를 기르기 시작했다. 내가 천식이라 털이 긴 개를 키울 수가 없어 털이 잘 안 빠지는 토이푸드를 키우는데 여간 애교쟁이가 아니다. 남편은 늦둥이를 본 듯 개를 예뻐하고 산책도 시키고 수시로 개와 대화를 나눈다. 뭐라고? 네가 생각하기에도 엄마가 너무 똥배가 나왔다고? 남편은 마당에 텃밭도 만들었다. 그러더니 상추나 허브를 키우면서 너무 행복해한다. 슬슬 채소 키우기부터 연습을 시켜 귀농학교도 보내고 다음엔 정말 시골로 보내고 싶다. 물론 나는 도회적 여성이고 직장도 서울이니 서울에서 살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가 보다. 선배를 만나 남편이 사촌언니 같다고 하니 사촌언니가 곧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이 된다고 했다. 예, 사촌언니는 대화라도 통하지. 요즘 우리 남편은 안 먹던 과자를 찾고 자기보다 아들에게만 신경 써준다고 난리다. 내가 모임에라도 나가려고 하면 자기도 참석해도 되느냐고 묻기도 하고 늦으면 심통 부리고 꼭 우리 아들 초등학생 때 모습이라니까. 그래도 조금만 칭찬해주면 이제 청소도 곧 잘한단다? 완전 아기야, 아기. 문제는 그 아기가 정년을 앞둔 대학 교수라는 것이다. 학교에선 근엄한 교수지만 집에 돌아오면 10대 학생 같다니. 점점 늙어가는 남편과 그래도 무사히 살아가려면 막내 아들 다루듯 귀여워하고 칭찬도 자주 해야겠다. 하긴 남편 역시 점점 누나나 어머니처럼 변해가는 데가 적응이 잘 안 될 게다. 어쩌면 형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 어쩐지 내가 근처에만 가도 훔친 놀라더라니.